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죠? 맞아요. 엄청 추워지고 굉장히 많이 추워. 예전에 마스크를 끼면 자국이 전혀 안 남았는데 나이를 먹었나 봐. 자국이 남기 시작해. 마스크를 벗으니까.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 입지 이론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입지 이론이 사실은 개념은 되게 쉬운데 알고 보면 학자 이름을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내용 자체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면서 학자 이름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쉽게 이해되시고 그리고 학자 이름까지도 바로 매칭시켜서 암기하실 수 있는 메모리 매직을 전수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입지론의 퍼펙트 확률 모델 여러분 할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나왔다는 말씀드렸죠. 지금 C 쇼핑센터로 가는 쪽은 포장도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는 마찰 계수가 더 낮겠죠? 1이 주어졌다는 1. 그래서 습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박수현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짝대기 짝짝짝 긋고 그냥 제곱을 다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얘는 제곱이 아니라 1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수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매일 기보 올려주시는 거 중에 몇 번이? 제가 먼저 그럼 13번이 13번이 그러세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가 측정 기간하고 생산 기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측정 기간은 가격이 변화했을 때 뭐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화했든지 가격이 변화했든지 그때 측정 기간을 뭐 일주일에 걸쳐서 공급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본다보다는 한 달 동안 측정을 하면 공급량은 더 많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 장기면 장기일수록 공급량이 많이 증가해요. 측정량은. 근데 생산 기간은 좀 다른 게 말 그대로 얘는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도 하나를 만들 텐데 아파트는 1년 정도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바로 늘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기간이 단기일 때보다는 장기일 때가 당연히 오래 걸리니까 공급량이 적게 증가하겠죠. 그죠? 많이 못 늘리잖아.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의 하락이 적게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X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5승 때리실 수 있겠어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1 또는 2가 그냥 주어집니다. 지금 A 쇼핑센터, B, C 이렇게 크기와 거리와 마찰 계수를 분명히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효용을 구할 때는 무조건 짝대기를 쫙 긋는 거죠. 오늘 들을만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거 좀 이것도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네. 가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9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건 주어진 반응에 대해서 반응된 변화 자체가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항상 먼저 뭐가 반응되고 있냐면 주어진 변화가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량이 얼마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비탄력적일 때는. 그럼 공급자는 총 수입을 증가시키고 싶으니까 그럼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가격을 올려도 얘는 수요량이 얼마 안 줄어드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겠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수요량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가격은 올렸는데 팔리는 양이 줄면 당연히 총 수입이 줄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하겠죠. 그럼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해서 총 수입이 전체적으로 느니까. 그게 이제 이 탄력적, 비탄력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탄력적인 게 힘이 센 거니까 비탄력적이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윽박질러서 뺏어내겠죠. 공급자가 윽박질르는 건 임대료 인상.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세니까 아양 떨어야지 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공부하면서 네.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저는 따면은 이제 합격하면 뭐 합격. 경매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싶거든요. 경매를 배우고 싶다. 네. 저 공부하는 이제 6가지 과목 중에 음. 이제 나중에 막 경매를 더 공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도움되는 과목 있으면 혹시 어떤 과목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등기법 공부해 보셨죠? 네. 요즘 공부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갑구가 있고 갑구가 네, 있고 네, 을구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갑구는 소유권 관계고 을구는 네. 이제 갖가지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권리들이 달라붙는 건데 네. 보통 물건이 깨끗하다 얘기할 때는 을구에 뭔가가 없는 거죠. 아, 그쵸. 설정이 안 돼 있는 그쵸. 거야. 그러면 을구에 뭔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는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경매 나오더라도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 분석이 가능한 거니까 누가 봐도 깨끗하니까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당연히 낙찰가가 높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경매를 들어가는 이유가 입찰 들어가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그쵸. 낙찰이 돼서 시세보다는 싸게 사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 건데 그쵸. 실제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시세 기준으로 이제 경매가 들어가도 낙찰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액이, 낙찰 네. 가액이. 또는 110% 정도까지 낙찰 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 경쟁이 붙어서. 그럼 결국은 경매를 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을구가 많이 지저분한 물건. 그래서 그 안에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위험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 따져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더라. 이 정도의 투자 가치는 있다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공부해야 되냐면 거기 달라붙는 전세권, 지상권, 뭐 저당권 이런 것들은 네.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쵸. 그럼 민법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죠? 네. 중개사법을 죽어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 부분은. 이제 경매를 받아서 이 물건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를 했을 때는, 따졌을 때는 네. 공법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처음에 경매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낙찰 금액을 내가 이제 입찰 금액을 써내야 되잖아. 네. 적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 만약에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이 부분을 9억까지 쓸 것이냐, 9억 5천까지 쓸 것이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알려줄까요? 주변에서 누군가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나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경매 관련해서 실무 교육을 이제 또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면 그 경매 강사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내용이 뭐냐면 네. 그 경매 물건의 임대 수입이 얼마가 나온다. 한 달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그럼 1년이면 1억 2천. 그러면 이 부분에 주변의 수익률이 보통 투자 수익률이 10% 정도가 나오니까 얘도 10%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그 0.1로 이제 나눠서 원래 금액,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아, 그게 감정평가론에서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수익 방식이라고. 그 부분을 죽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매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착각하시는 게 수험생분들이 네.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가장 현장에 나가면 쓸데기 없는 과목이 학개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써먹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학개론이고 특히 경매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제가 수업 드릴 때 네. 말씀드릴 때 감정평가론 부분에 아, 수익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 투자론도 잘 들어보시면 정말 나중에 나가서 향후 멋있는 공인중개사 플러스 경공매도 엄청나게 잘하는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다. 아. 공부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막 피로감 같은 게 네.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잠을 많이 잘 수는 없는 상황.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필요해? 만약에 공부할 때 좀 졸립다. 네. 그러면 방법은 약간 자는 거예요. 아 잠깐. 근데 잠깐 조는 자는데, 예, 조는데 네. 그 시간을 5분을 넘기면 안 돼. 아,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 신체 리듬상 5분 정도만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그 피로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리고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만약에 졸리면 살짝 졸아주고. 그래서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본 책 중에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이제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공부를 할 때 계속 거기에 파고드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만 계속하면 근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머리를 쓰지 않는 운동 같은 걸 하는 거예요. 30분이나 1시간 정도. 뭐 테니스를 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피로감을 없애고 다시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때도 계속해서 몰입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료의 질이 조금씩 더 나아져요.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하던 중에 몰아붙여서 하면 공부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점점 많아질 때가 확 와요. 이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에도 뇌에도 머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에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 자리에 앉아서 15분, 20분 정도를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게 힘들다.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결국은 공부하는 머슬을 키우는 거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중간에 여행을 가면 안 돼요. 한 3, 4일을 쉬고 길게 일주일을 쉬고 다시 이 공부를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 있을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내 몸에서 공부하는 습관도 그렇고 그럼 그걸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데 거의 또 한 달의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빠르게 오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놀러 가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자. 알려도 될 만한 충분히 어려운 가치 있는 자격증이 공부니까 알리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술을 마시러 나와라. 오늘 모임을 하자 그러면 미안. 나 자격증 따고 나서 만날게. 이렇게 해서 안 만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오늘 그래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서님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배출했던 역대 수강생들 중에 기간 대비 아주 훌륭하게 잘 달리고 있는 수강생이세요. 거의 탑으로. 교수님께서 네. 잘 이끌어 주셔서 더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만나 뵐 때는 좀 더 좋은 곳에서 뭐라도 하나 좀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하도록 하죠. 고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죠. 네.